옷을 벗으세요. 지금 당장. 산장한 낯선 남자가 말했어요. 폭우가 창문을 두들기고 나는 온몸이 젖어 떨고 있었죠. 뭐? 뭐라고요? 저체온증 오기 전에 빨리요. 젖은 옷은 위험해요. 산장에 단둘. 폭우로 고립. 그리고 벗으라는 이 남자. 제가 안 보고 있을게요. 아니면 제가 벗겨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들이 올라올 때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은 박수진, 49이에요. 남편 잃고 2년째 혼자 살고 있죠. 오늘 아침 답답한 마음에 무작정 등산을 나왔어요. 대전에서 혼자 사는 평범한 여자예요. 오전 10시 등산로에 도착했어요. 주말인데도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오후에 비 온다는 예보 때문이었나 봐요. 1시간쯤 올라갔을 때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졌어요. 서둘러 내려가려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죠. 비 피할 곳 찾으세요? 20분만 더 가면 산장이 있어요.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키 크고 단정한 인상.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20분을 뛰듯 올라갔죠. 폭우가 쏟아지고 옷이 완전히 젖었어요. 속옷까지 다요. 저기요. 작은 산장이 보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천둥 소리와 함께 문이 쾅 닫히더니 손잡이가 빠져버렸어요. 이런, 문이 안 열리네요. 고장났어요. 완전히 갇혔죠. 이 남자와 단둘이. 일단 진정하세요. 내일 아침이면 구조대가 올 거예요. 내일 아침? 밤새 여기 젖은 옷 그대로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어요. 이가 떨렸죠. 그때 그가 말했어요. 옷을 벗으세요. 지금 당장. 떨리는 손으로 재킷 지퍼를 내렸어요. 남자는 벽을 보고 서 있었죠. 하지만 그게 더 이상했어요. 등 뒤로 그의 존재감이 느껴졌거든요. 재킷을 벗었어요. 그 다음 상의. 젖은 옷이 피부에서 떨어지지 않았어요. 억지로 잡아당기니까 찢어지는 소리가 났죠.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어요. 전혀 괜찮지 않았죠. 브래지어까지 젖어서 몸에 달라붙어 있었어요. 이것까지 벗어야 하나? 남자 앞에서 손이 등 뒤로 갔어요. 하지만 떨려서 고리가 풀리지 않았어요. 계속 시도했지만 소용없었죠. 손가락에 힘이 안 들어갔어요. 저기, 네, 고리가 안 풀려요. 침묵이 흘렀어요. 긴 침묵이었죠. 제가 도와드릴까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거절해야 하는데 입이 안 떨어졌어요. 눈 감고 계세요. 그의 발소리가 들렸어요. 점점 가까워졌죠. 뒤에서 그의 숨소리가 느껴졌어요. 따뜻한 숨결이 목덜미를 스쳤죠. 실례하겠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제 등에 닿았어요. 차가운 손이었지만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딸깍. 고리가 풀렸죠. 다 됐어요. 그가 재빨리 돌아섰어요. 나는 서둘러 브래지어를 벗고 수건으로 몸을 감쌌어요. 하의도 벗어야 했지만 그건 정말 못하겠더라고요. 이제 됐어요. 담요로 몸을 감싸세요. 체온을 유지해야 해요. 담요를 둘렀어요. 하지만 여전히 추웠어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죠. 여기 앉으세요. 그가 바닥에 담요를 깔았어요. 나는 조심스럽게 앉았죠. 그도 옆에 앉았어요. 생각보다 가까웠어요. 저도 옷이 젖어서 좀 말려야겠어요. 그가 재킷을 벗기 시작했어요. 상의도 벗었죠. 순간 그의 상체가 보였어요. 58cm치고는 탄탄했어요. 죄송해요. 불편하시겠지만.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도 담요를 걸쳤어요. 우리는 나란히 앉아 있었죠.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박수진이에요. 그쪽은요? 강민호입니다. 여기 자주 오세요? 한 달에 한 번 정도요. 등산이 취미거든요. 대화가 조금씩 이어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추웠어요. 담요를 아무리 감싸도 소용없었죠. 이가 달달 떨렸어요. 참으려고 했지만 안 됐어요. 많이 추우세요? 괜찮아요. 거짓말이시네요. 이가 떨리고 계시잖아요. 그래도 체온을 나눠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있다가는 정말 위험해요. 그가 담요를 벗었어요. 그리고 제 담요 속으로 들어왔죠. 잠깐, 이게 무슨... 진정하세요. 체온을 나누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그의 몸이 제 등에 닿았어요. 따뜻했어요. 정말 따뜻했죠.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감정이 들었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생존이 우선이에요. 괜찮으세요? 괜찮냐고요?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낯선 남자가 제 등에 딱 붙어 있는데 어떻게 괜찮겠어요? 하지만 거짓말이 나왔죠. 네, 괜찮아요. 그의 팔이 제 허리를 감쌌어요. 담요 속에서 우리는 완전히 밀착됐죠. 그의 심장 소리가 들렸어요.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나만 긴장한 게 아니었나 봐요. 시간이 흘렀어요. 점점 따뜻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다른 감각도 느껴졌죠. 그의 숨결, 체온, 그리고 뭔가 더. 밖에서는 폭우가 계속 쏟아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담요 속에서 꼼짝 않고 있었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이게 단순한 체온 나누기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30분쯤? 아니면 1시간? 잘 모르겠어요. 담요 속에서 우리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뭔가 변하고 있었죠. 처음엔 정말 추위 때문이었어요. 체온을 나누는 거였죠. 하지만 점점 따뜻해지면서 다른 감정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규칙적이지 않았죠. 가끔 깊게 들이쉬는 소리가 났어요. 제 머리카락 냄새를 맡는 것 같았어요. 좀 나아지셨어요? 그가 속삭였어요. 목소리가 낮고 거칠었죠. 네, 많이 따뜻해졌어요. 다행이네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따뜻해졌는데도 그는 팔을 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꽉 안는 것 같았죠. 민호 씨, 네, 이제 괜찮을 것 같은데요. 아직 위험해요. 체온이 완전히 올라가려면 시간이 더 필요해요. 변명인 걸 알았어요. 하지만 나도 거부하지 않았죠. 솔직히 말하면 이 따뜻함이 싫지 않았거든요. 그의 손이 제 배 위에 있었어요. 담요 위로요. 하지만 그 손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위아래로 쓰다듬는 것처럼. 뭐 하시는 거예요? 혈액순환을 도와드리는 거예요. 또 변명이었죠. 하지만 이번에도 제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눈을 감았죠. 그의 손길이 부드러웠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배에서 옆구리로 다시 배로 반복됐죠.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2년 만에 느끼는 남자의 손길. 그것도 낯선 남자의. 수진 씨, 네. 혹시 불편하세요? 아니에요. 작은 목소리였어요. 거짓말이 아니었죠.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원하고 있었어요. 그의 손이 조금 더 위로 올라갔어요. 갈비뼈 아래쯤 멈췄죠. 여기까지만. 괜찮아요. 제가 먼저 말했어요. 스스로도 놀랐죠. 하지만 진심이었어요. 그의 손이 천천히 더 올라갔어요. 숨이 막혔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수진 씨, 몸이 떨려요. 추워서 그래요. 거짓말이시네요. 땀이 나고 있어요. 들켰어요. 정말 땀이 났어요. 추위 때문이 아니었죠. 민호 씨, 네,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왜요? 처음 만났잖아요. 몇 시간 전에. 그게 중요한가요? 중요하죠. 당연히 중요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가 말했어요. 저도 혼자예요. 5년 됐어요. 아내분이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죄송해요. 괜찮아요. 이제 익숙해졌어요. 혼자 사는 게 우리는 비슷했어요. 둘 다 혼자, 둘 다 외로움을 안고 살고 있었죠. 수진 씨는요? 2년 전에 교통사고였어요. 힘드셨겠어요. 처음엔 그랬죠. 지금은 그냥 살고 있어요. 그의 손이 제 손을 감쌌어요. 따뜻했어요. 손가락이 얽혔죠. 혼자 사는 게 참 외롭더라고요. 맞아요. 특히 밤에.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알았거든요. 무슨 의미인지. 그가 제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어요. 귀 뒤로 넘겼죠. 목덜미가 드러났어요. 수진 씨, 네, 돌아봐도 될까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돌아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의 얼굴을 마주보면 아직 이르지 않나요?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하지만요.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맞는 말이었어요. 내일 아침이면 구조대가 올 거예요. 그럼 헤어지겠죠. 다시 못 볼 수도 있었어요. 천천히 몸을 돌렸어요. 그와 마주봤죠. 가까웠어요. 정말 가까웠어요. 숨이 섞일 만큼. 수진 씨, 그의 눈빛이 뜨거웠어요. 떨리는 손으로 제 뺨을 어루만졌죠. 예쁘세요. 이 나이에 무슨, 정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 가장 아름다워요. 그가 천천히 얼굴을 가까이 했어요. 나는 눈을 감았죠. 그리고 느꼈어요. 그의 입술을 부드러웠어요. 그의 입술이 조심스럽게 제 입술에 닿았죠. 가볍게 마치 허락을 구하는 것처럼 나는 응답했어요. 자연스럽게 2년 만에 키스였어요. 설렜죠. 아니, 설렌다는 말로는 부족했어요. 그가 더 깊이 들어왔어요. 혀가 얽혔죠. 전율이 온몸을 타고 흘렀어요. 49살 여자가 이런 기분을 느낄 줄 몰랐어요. 아,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부끄러웠지만 참을 수 없었죠. 그의 손이 제 허리를 감았어요. 더 가까이 당겼죠. 담요 속에서 우리 몸이 완전히 붙었어요. 수진 씨, 민호 씨, 키스가 멈췄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죠. 숨이 가빴어요. 둘 다 계속해도 될까요? 그가 물었어요. 떨리는 목소리였죠. 네. 작게 대답했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그의 입술이 제 목으로 내려갔어요. 목덜미를 따라 천천히. 온몸이 저렸어요. 아, 또 신음이 나왔어요. 이번엔 더 컸죠.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의 손이 움직였어요. 허리에서 등으로 천천히 쓰다듬었죠. 담요만 사이에 두고 만져도 될까요? 네. 수건이 조금씩 흘러내렸어요. 그의 손이 직접 제 피부를 만졌죠. 따뜻했어요. 거칠었지만 부드러웠어요. 부드러워요. 그가 속삭였어요. 이 나이에 나이가 뭐 중요해요. 그의 손이 더 위로 올라갔어요. 멈췄다가 다시 움직였죠. 조심스럽게 허락을 구하듯이 여기도 괜찮을까요? 네, 괜찮아요.
그의 손이 제 가슴을 감쌌어요. 심장이 그 손 안에서 미친 듯이 뛰었죠. 두근거려요. 저도요. 정말이었어요. 그의 심장 소리도 들렸거든요.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키스가 다시 시작됐어요. 이번엔 더 격렬했죠. 허기진 사람들처럼 2년간, 5년간 참았던 욕구가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수진 씨, 정말 괜찮으세요? 네. 계속해 주세요. 그의 입술이 아래로 내려갔어요. 쇄골을 지나 더 아래로.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민호 씨, 네. 우리,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글쎄요. 체온 나누기. 둘 다 웃었어요. 황당한 변명이었죠. 하지만 웃음이 긴장을 풀어줬어요. 솔직히 말할게요. 그가 말했어요. 당신이 좋아요. 처음 봤을 때부터. 저도요. 정말요? 네. 이상하죠? 몇 시간 전에 만났는데. 이상하지 않아요. 때로는 그런 게 있잖아요. 순간적인 끌림. 맞았어요. 끌렸어요. 처음 그를 봤을 때부터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었죠. 그가 저를 눕혔어요. 담요 위에. 그리고 제 위로 올라왔죠. 무게가 느껴졌어요. 남자의 무게. 무겁지 않아요? 괜찮아요. 그의 눈을 바라봤어요. 진지했어요. 욕망만 있는 게 아니었죠. 뭔가 더 깊은 게 있었어요. 예쁘다. 그가 제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어요. 이마에 키스했죠. 눈꺼풀에도, 볼에도, 마지막으로 입술에.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천둥 소리도 들렸죠. 하지만 우리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우리만의 세상에 빠져 있었거든요. 그의 손이 제 허벅지를 쓰다듬었어요. 천천히 위로 올라갔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여기, 벌써 젖었네요. 부끄러워요. 부끄러울 것 없어요. 몸이 솔직한 거죠. 그의 손가락이 들어왔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아, 소리가 저절로 나왔어요. 오랜만이었어요. 너무 오랜만이었죠. 아파요? 아니요. 좋아요. 그의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안과 밖을, 천천히, 리듬을 타듯이. 민호 씨, 안 돼요. 왜요? 너무, 너무 좋아요. 그가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갔죠. 온몸이 떨렸어요. 2년 동안 잊고 살았던 감각이 되살아났어요. 물이 더 많아졌죠. 부끄러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수진 씨, 네. 이제 진짜 괜찮을까요?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마지막 선을 넘으려는 거죠. 네. 괜찮아요. 그의 무게가 완전히 제 위로 왔어요. 숨이 막힐 것 같았죠. 하지만 싫지 않았어요. 천천히 할게요. 그가 속삭였어요. 부드러운 목소리였죠. 네. 그의 것이 느껴졌어요. 뜨겁고 딱딱했어요. 생각보다 컸어요. 수진 씨, 네. 오래됐죠? 2년. 아플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들어왔어요. 조금씩, 정말 조금씩. 하지만 아팠어요. 오랜만이라 그런지 몸이 적응을 못했죠. 아, 아파요? 조금, 천천히 해주세요. 그가 멈췄어요. 그리고 키스했죠. 부드럽게, 긴장을 풀어주려는 것 같았어요. 조금씩 적응됐어요. 통증이 줄어들었죠. 대신 다른 감각이 왔어요. 이제 괜찮아요. 움직여도 될까요? 네.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들어갔다 나왔다. 리듬을 탔죠. 아, 민호 씨. 네. 좋아요. 정말 좋았어요.
2년 만에 느끼는 감각. 몸이 기억하고 있었나 봐요. 그의 움직임이 빨라졌어요. 조금씩, 점점 더. 수진 씨, 괜찮아요? 네. 더, 더 해주세요. 스스로도 놀랐어요. 이런 말이 나올 줄. 하지만 진심이었죠. 그가 더 깊이 들어왔어요. 빠르게 움직였죠. 담요 밖으로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아, 아, 참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좋았거든요. 더 큰 소리 내도 돼요. 여긴 아무도 없어요. 그 말에 힘이 빠졌어요. 소리를 참지 않았죠. 민호 씨, 너무, 너무 좋아요. 저도요. 수진 씨, 땀이 났어요. 둘 다. 담요 속이 후텁지근했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그가 자세를 바꿨어요. 저를 옆으로 돌렸죠. 그리고 뒤에서 안았어요. 이 자세도 괜찮아요? 네. 좋아요. 더 깊이 들어왔어요. 각도가 달라서 그런지 다른 곳이 자극됐죠. 여기, 여기 너무 좋아요. 여기요? 네. 계속. 그의 손이 제 가슴을 감쌌어요. 움직이면서 쓰다듬었죠. 몸이 정말 부드러워요. 거짓말. 정말이에요. 너무 예뻐요. 귀에 속삭이는 그의 목소리. 뜨거운 숨결. 움직임. 모든 게 완벽했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모르겠어요. 계속됐어요. 멈추지 않았죠. 수진 씨, 곧, 저도, 저도요. 거의 동시였어요. 그가 더 빠르게 움직였고, 저는 온몸이 떨렸죠. 아,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참을 수 없었어요. 온몸이 경련하듯 떨렸죠. 수진 씨, 그도 멈췄어요. 제 안에서 뜨거운 게 느껴졌죠.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숨을 고르며 땀으로 범벅이 됐죠. 괜찮으세요? 네. 너무 좋았어요. 저도요. 그가 빠져나왔어요. 허전했어요. 이미 그리워졌죠. 담요를 다시 덮었어요. 그리고 그의 품에 안겼죠. 따뜻했어요. 안전했고요. 수진 씨, 네. 후회 안 해요? 아니요. 전혀. 다행이에요. 저도 그래요. 그의 손가락이 제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어요. 부드럽게.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렸어요. 하지만 이제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마웠죠. 이 비가 아니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테니까. 민호 씨, 네. 내일 아침이면 헤어져야 하죠? 그러게요. 그럼 오늘 밤만. 네. 오늘 밤만 계속해도 될까요? 그가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다시 저를 끌어안았죠. 당연하죠. 밤은 아직 길어요. 다시 시작됐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밤이 깊어갈수록 우리는 더 깊이 빠져들었어요. 새벽 2시쯤 됐을까요? 정확히 모르겠어요. 시계를 볼 여유가 없었거든요. 또 하고 싶어요. 제가 먼저 말했어요. 부끄러웠지만 솔직했죠. 아직도요? 그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이상해요? 아니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네 번째였어요. 아니, 다섯 번째? 세지도 못했어요. 하지만 부족했어요. 내일이면 끝날 테니까. 이번엔 제가 위로 올라갔어요. 그의 위에 앉았죠. 이 자세도 괜찮아요? 네. 좋아요. 천천히 앉았어요. 깊숙이 들어왔죠. 각도가 달라서 다른 감각이었어요. 아, 깊어요. 천천히 움직여봐요.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위아래로. 천천히. 그의 손이 제 허리를 잡았죠. 수진 씨, 정말 아름다워요. 어두워서 안 보이잖아요. 느껴져요.
충분히 아름다워요. 달콤한 거짓말이었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49살 여자한테 아름답다니. 움직임이 빨라졌어요. 스스로도 놀랐죠. 이렇게 적극적일 줄 몰랐어요. 민호 씨, 여기 닿아요. 거기 좋아요? 네. 계속. 그가 아래서 리듬을 맞춰줬어요. 위로 밀어 올렸죠. 정확히 그 자리를. 아, 안 돼. 너무. 괜찮아요. 편하게 해요. 온몸이 떨렸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죠. 그가 저를 잡아줬어요. 수진 씨 넘어져요. 그의 품에 쓰러졌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그가 계속 움직였죠. 민호 씨, 저, 또, 저도요. 같이, 또 왔어요. 몇 번째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매번 달랐어요. 매번 더 강렬했죠.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땀으로 범벅이 됐죠. 숨소리만 들렸어요. 물 좀 마실래요? 네. 비상용품 상자에 생수가 있었어요. 나눠 마셨죠. 배고프지 않아요? 조금요. 비상식량이 있네요. 초콜릿바 몇 개가 있었어요. 나눠 먹었죠. 이상하게 맛있더라고요. 수진 씨, 네. 이런 거 처음이에요. 뭐가요? 이렇게 밤새. 여러 번. 저도요. 젊었을 때도 이런 적 없었어요. 그럼 왜 오늘은? 모르겠어요. 그냥, 당신이 좋으니까. 그가 웃었어요. 그리고 키스했죠. 부드럽게, 저도 당신이 좋아요. 진심이에요? 네. 처음 봤을 때부터. 거짓말. 정말이에요. 등산로에서 봤을 때 뭔가 끌렸어요. 저도 그랬어요. 우리는 다시 안았어요. 이번엔 천천히. 급하지 않게. 수진 씨, 네. 내일 헤어지기 싫어요. 저도요.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요? 연락처 주고받아요. 그리고 가끔 만나요. 대전이랑 어디 사세요? 청주요. 가깝잖아요. 맞네요. 1시간이면. 그럼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게 끝이 아니라니. 계속 만날 수 있다니. 좋아요. 만나요. 약속이에요. 키스가 깊어졌어요. 그리고 다시 시작됐죠. 6번째 아니면 7번째. 밤이 깊어갔어요. 비는 여전히 내렸고 우리는 멈추지 않았어요. 새벽 4시쯤. 정말 마지막이었어요. 둘 다 지쳤거든요. 더 이상은 못할 것 같아요. 저도요. 힘들어요. 서로 안고 누웠어요. 담요를 덮고 따뜻했죠. 자요. 조금이라도. 네. 그의 품에 안겨 눈을 감았어요. 행복했어요. 이렇게 행복한 밤은 처음이었죠. 수진 씨. 네. 꿈 아니겠죠? 꿈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다행이에요. 그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잠들었어요. 평화로웠어요. 정말 평화로웠죠. 눈을 떴어요. 희미한 빛이 창문으로 들어왔죠. 새벽이었어요. 비가 그쳤어요. 조용했죠. 빗소리가 없으니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민호 씨가 옆에서 자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얼굴이었죠. 자는 모습도 멋있었어요. 현실이 돌아왔어요. 이제 곧 구조대가 올 거예요. 그럼 헤어져야 하죠. 가슴이 아팠어요. 이 사람과 헤어지고 싶지 않았거든요. 일어났어요? 민호 씨가 눈을 떴어요. 네. 비가 그쳤어요. 그러게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아무 말도 없었죠. 하지만 알았어요.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옷 입어야겠네요. 네. 어제 젖었던 옷들이 어느 정도 말라 있었어요.
서로 등을 돌리고 옷을 입었죠. 다 입었어요. 돌아보니 평범한 등산객으로 돌아가 있었어요. 어제 밤이 꿈만 같았죠. 수진 씨, 네, 후회 안 해요? 아니요, 전혀. 민호 씨는요? 저도요. 오히려 감사해요. 뭐가요? 이런 밤을 선물해줘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이 사람 참 좋은 사람이에요. 연락처 교환해요. 네. 휴대폰을 꺼냈어요. 서로 번호를 저장했죠. 진짜 연락할 거죠? 당연하죠.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어디서 만날까요? 중간 지점이 좋을 것 같아요. 청주랑 대전 사이. 조치원? 좋네요. 거기서 만나요.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니까 안심이 됐어요. 정말 다시 만날 수 있구나. 저기요.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구조대였죠. 여기요. 사람 있어요. 문을 두들기는 소리. 곧 열렸어요. 2명의 구조대원이 들어왔죠.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다행이네요. 어젯밤 폭우가 대단했어요. 문이 고장나서 못 나갔어요. 그러셨군요. 이제 내려가시죠. 산장을 나섰어요. 밖은 깨끗했어요. 비 온 뒤라 공기가 맑았죠. 하산하는 길. 민호 씨가 제 옆에서 걸었어요. 말은 없었지만 손이 자꾸 스쳤어요. 조심하세요. 돌부리가 있을 때마다 손을 내밀어 줬어요. 배려가 몸에 밴 사람 같았죠. 1시간쯤 걸어 내려왔어요. 등산로 입구가 보였죠. 여기서, 네, 헤어져야 할 시간이었어요. 구조대원들이 있어서 제대로 인사도 못했죠. 연락할게요. 네, 기다릴게요. 악수했어요. 하지만 손을 오래 잡고 있었죠. 놓기 싫었어요. 그럼 조심히 가세요. 각자 주차장으로 갔어요. 뒤돌아보니 민호 씨도 뒤를 보고 있었어요. 손을 흔들었죠. 차에 타서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진짜 끝난 건가? 이게 마지막인가? 핸드폰이 울렸어요. 문자였죠. 잘 도착하시면 연락 주세요. 오늘 정말 잊지 못할 거예요. 민호 씨였어요. 눈물이 났어요. 기쁜 눈물이었죠. 네, 저도요. 꼭 다시 만나요. 답장을 보냈어요. 그리고 차를 출발시켰죠. 집으로 가는 길. 어제 일이 계속 떠올랐어요. 폭우, 산장, 그리고 그 뜨거웠던 밤. 49살에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어요. 아니, 상상도 못했죠.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오히려 감사했어요. 다시 살아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샤워를 했어요. 몸에서 그의 흔적이 지워졌죠. 하지만 마음에는 남아 있었어요. 저녁에 또 문자가 왔어요. 내일 통화 가능하세요? 네. 언제든지요. 8시쯤? 좋아요. 약속을 잡았어요. 내일이 기다려졌죠.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이 관계가 어떻게 될까? 계속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하지만 해보고 싶었어요. 이 감정을 놓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49살의 새로운 시작. 늦은 나이지만 괜찮았어요. 지금이 딱 좋은 때 같았거든요. 2주가 지났어요. 매일 문자를 주고받았죠. 통화도 자주 했고요. 다음 주 토요일 어때요? 민호 씨가 물었어요. 좋아요. 어디서 만날까요? 조치원역 앞? 네. 몇 시에? 2시? 알겠어요. 기다릴게요. 토요일이 기다려졌어요. 일주일 내내 설렜죠. 49살 여자가 이럴 줄이야. 토요일 아침, 뭘 입을까 고민했어요. 옷장을 뒤졌죠. 원피스? 아니면 바지? 결국 간단한 블라우스에 청바지를 골랐어요. 화장도 신경 썼고요.
어디 가세요? 이웃집 아주머니가 물었어요. 친구 만나요. 얼굴 환해 보이시네요. 좋은 일 있어요? 그냥요. 들킬 뻔했어요. 표정 관리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죠. 조치원역에 1시 50분에 도착했어요. 일찍 왔죠. 설렜거든요. 이시 정각. 민호 씨가 나타났어요. 멀리서도 알아봤죠. 수진 씨, 민호 씨, 달려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죠.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오랜만이에요. 2주밖에 안 됐잖아요. 그게 오래된 거예요. 미소 지었어요. 둘 다 커피 마실까요? 좋아요. 근처 카페로 갔어요. 마주 앉았죠. 손이 닿을 만한 거리였어요. 보고 싶었어요. 민호 씨가 먼저 말했어요. 저도요. 매일 생각났어요. 저도 그랬어요. 대화가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오래 알던 사이처럼. 수진 씨, 네. 솔직히 말할게요. 말씀하세요. 당신이 자꾸 생각나요. 일하면서도 자려고 할 때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정말요? 네. 밤마다 그날 밤 생각해요. 그의 눈빛이 변했어요. 뜨거워졌죠. 수진 씨, 혹시, 네. 시간 있으세요? 조금만 더 같이 있고 싶어요. 알았어요. 무슨 의미인지. 카페가 아닌 다른 곳. 네. 괜찮아요. 커피를 다 마시고 나왔어요. 민호 씨가 제 손을 잡았죠. 사람들 앞에서 괜찮아요? 네. 좋아요. 근처 모텔로 갔어요. 부끄러웠지만 거부하지 않았죠. 방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깨끗한 방이었죠. 문이 닫히자마자 민호 씨가 저를 안았어요. 꽉 보고 싶었어요. 저도요. 키스가 시작됐어요. 2주 만이었죠. 그리운 맛이었어요. 옷이 벗겨졌어요. 서로 급하게 기다렸던 시간이 아까웠거든요. 침대에 쓰러졌어요. 그의 무게가 느껴졌죠. 수진 씨, 너무 예뻐요. 거짓말. 정말이에요. 2주 동안 이 모습만 생각했어요. 그의 손이 제 몸을 훑었어요. 기억을 더듬듯이 여기도, 여기도 다 기억해요. 민호 씨, 네, 빨리, 빨리 해주세요. 급하시네요. 2주나 기다렸잖아요. 그가 웃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들어왔죠. 아, 역시 좋았어요. 산장에서처럼. 아니, 더 좋았어요. 수진 씨, 여전히 좋아요. 저도요. 민호 씨, 움직임이 빨라졌어요. 2주간의 그리움을 풀듯이. 아, 거기, 거기 좋아요. 여기요? 네. 계속. 자세가 바뀌었어요. 옆으로, 뒤로, 다시 앞으로. 수진 씨, 이번엔 제가 아래 있을게요. 네. 위로 올라와 봐요. 산장에서처럼 위로 올라갔어요. 천천히 앉았죠. 깊어요. 천천히 움직여 봐요.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리듬을 탔죠. 민호 씨, 좋아요. 저도요. 정말 좋아요. 시간이 흘렀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수진 씨, 정말 대단해요. 뭐가요? 이 나이에 이렇게 할 수 있다니. 민호 씨도요. 둘 다 웃었어요. 행복한 웃음이었죠. 침대에 나란히 누워 있었어요. 손을 잡고, 수진 씨, 네, 우리 계속 만나요. 정기적으로. 좋아요. 한 달에 2번? 더 자주? 네. 가능하면.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이 사람 진심이구나. 민호 씨, 고마워요. 뭐가요? 저를 다시 살게 해줘서. 제가 고마워요. 외롭지 않게 해줘서.
키스했어요. 부드럽게, 오래, 6개월이 지났어요. 우리는 2주에 한 번씩 만났죠. 조치원, 청주, 때로는 대전에서 매번 모텔이었어요. 부끄럽지만 솔직하게 말할게요. 우린 그게 필요했거든요. 오늘도 청주에서 만났어요. 익숙한 모텔이었죠. 단골이 됐어요. 수진 씨, 오늘 얼굴이 더 예쁜데요? 거짓말. 정말이에요. 요즘 피부가 좋아진 것 같아요. 사랑받아서 그런가 봐요. 그럼 제 덕분이네요? 당연하죠. 웃으며 안았어요. 이제는 어색하지 않았죠. 자연스러웠어요. 보고 싶었어요. 저도요. 2주가 왜 이렇게 긴지. 다음부터는 일주일에 한 번? 그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침대에 앉았어요. 서로 옷을 벗겨줬죠. 천천히. 급할 필요 없었거든요. 민호 씨, 네, 행복해요. 요즘, 저도요. 당신 만난 후로 인생이 달라졌어요. 과장이에요. 진심이에요. 키스했어요. 익숙했지만 여전히 설렜죠. 천천히 사랑을 나눴어요. 처음처럼 급하지 않았어요. 서로를 음미하듯이 여전히 좋아요. 저도요. 몇 번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시간 가는 줄 몰랐죠. 한참 후 샤워하고 나와서 옷을 입었어요. 배고프지 않아요? 엄청 고파요. 밥 먹으러 갈까요? 좋아요. 근처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평범한 부부처럼. 수진 씨, 네.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뭐요? 같이 사는 거. 깜짝 놀랐어요. 갑작스러운 얘기였거든요. 재혼 말씀이세요? 꼭 재혼은 아니어도 같이 살면 어떨까 해서. 글쎄요. 부담스러우시죠? 조금요. 자식들도 있고 그렇긴 하죠. 침묵이 흘렀어요. 하지만요. 네. 생각은 해볼게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요? 네. 이렇게 좋은 사람과 함께 산다면. 그가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죠. 천천히 생각해요. 급하지 않아요. 고마워요. 이해해줘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생각이 많았어요. 같이 산다? 재혼? 49살의 새 인생? 가능할까? 하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설렜죠. 집에 도착해서 거울을 봤어요. 6개월 전보다 밝아진 얼굴이었어요. 확실히 달라졌어요. 사랑받으니까. 핸드폰이 울렸어요. 잘 들어가셨어요? 오늘도 행복했어요. 민호 씨였어요. 저도요. 내일 통화해요. 네. 사랑해요. 사랑해요.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6개월 만에. 저도 사랑해요. 답장을 보냈어요. 부끄러웠지만 진심이었죠.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그날 산장에서의 일을. 폭우, 고립, 그리고 낯선 남자. 그게 제 인생을 바꿨어요. 완전히. 49살. 늦은 나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니었죠. 오히려 지금이 딱 맞는 때였어요. 젊었을 때는 몰랐던 걸 이제 알았거든요. 사랑은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중요하죠. 그리고 용기.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용기. 산장에서 그날 밤. 만약 거부했다면 지금 이 행복도 없었겠죠. 때로는 과감하게 선택해야 해요. 후회 없이 살려면. 민호 씨와의 미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하지만 지금은 행복해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여러분도 기회가 온다면 잡으세요. 나이는 핑계일 뿐이에요. 마음이 움직인다면 따라가세요. 후회하지 마시고. 인생은 한 번뿐이잖아요. 외롭게 살 필요 없어요.
당신도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